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대세라지만 그래도 난 믿고 있어 디즈니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나스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죠.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미 연준 회의로 11월 또는 12월에 중순에 테이퍼링 시작한다. FOMC 정례회의록에 따르면 연준은 광범위한 경제 회복이 본 궤도에 오른다면 참석자들은 내년 중순경 마무리를 목표로 점진적인 테이퍼링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11월 혹은 12월에 테이퍼링 이제 할 거다라고 이제 정말 공식적으로 사전 예고를 했는데요. 계속 밑밥을 깔아줬죠. 연막을 엄청 뿌려댔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테이퍼링 할 수 있다, 할 거다, 할 것 같다, 언젠간 할 거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할 타임이 오고 있다. 이제는 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시장에 그거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언어적인 플레이를 연준이 많이 했다고 보여지고요. 새로울 건 없습니다. 두 번째 꼭지 9월 소비자 물가 1년 전보다 5.4% 상승했고 이것은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물가가 높다는 얘기죠. CPI 지수라고 뉴스 기사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건데요. 상당히 높게 나왔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유가도 오르고 있고요. 오늘도 유가 보니까 80불이 넘었던데 소비자 물가 지수도 높게 나오고 있고 여러모로 인플레라는 상황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인플레를 정당화시킬 만한 경제 성장이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는 건 최악이니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아야 되니까 당연히 경제가 성장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의 코로나 특수라고 봐야 되는 코로나19의 연단위 대비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몇 프로 성장한다라는 걸 보기에는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데 그게 좀 사라지는 시점이죠. 이제 넘어오는 시점이어서 이제 보여주는 진짜 실력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코로나 충격받은 거를 이제 부상해서 회복하고 이제 다시금 달리는데 과연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좀 담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지금 이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연이어 미국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3분기 어닝 시즌 시작. 그쵸? 어닝 시즌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델타항공이랑 JP모건 체이스가 이날 발표했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실적 발표는 참고를 해야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웠다시피 오늘 보고 느꼈다시피 실적이 나온 바로 그날의 주가 향방이 꼭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꼭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 게 주식이니까 참 변수가 많다라는 걸 또 배웁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평가액이 4,160만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매수하겠습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가 은근 있습니다. 은근. 금일 주문 내역은 퀄컴 1만원, 스타벅스 2만원, 디즈니 3만원, 애플 3만원, 페이스북 6만원, 스퀘어 1만원, AT&T, 파이자, 비자, 캐터필러 각각 3만원씩, 월마트 2만원에서 총 30만원 매수했습니다. 제 미니스탁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종목도 적은 편이 아니긴 하지만 20 종목이 넘어가니까 많은 편이죠.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한 5종목, 한 종목이신 분도 많고요. 근데 미니스탁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좀 스프레드에서 넓게 펼쳐놓고 골라 담고 있어요. 좀 콜렉터형, 수집형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예전 딱지 수집하듯 아니면 좋아하는 놀이 카드를 수집하듯 그런 느낌으로 좋아하는 회사, 애정이 가는 회사를 모으는 느낌이어서 숫자가 너무 적으면 모으는 재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넓혀놨습니다. 넓혀놨지만 나름 각 섹터별로 구분을 해서 펼쳐놓은 거기 때문에 아주 같은 한쪽 섹터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서 균형을 나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
또 하나 뭐 체크를 해볼 만하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서 리오프닝주로 꼽을 만한 종목들도 이 제 포트폴리오 안에 몇 개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상승을 보여주는 녀석도 있고 기대가 계속 많지만 아직 움직임이 좀 아쉬운 그런 녀석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기업이 딱 잘나가지고 전부 다 너는 언택트, 너는 컨택트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에 왔습니다. 언택트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컨택트 성격인 기업들도 상당 부분 마주한 이 언택트의 상황 속에서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어떠한 뭐 기업의 사업의 다각화를 이미 진행해서 언택트의 성격을 띠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뭐 음식점 같은 경우만 해도 뭐 홀에서 손님만 받다가 배달로 전환했다든지 뭐 그런 성격이죠. 어쨌든 간 제가 매수한 종목 중에 리오프닝 주라고 꼽아보자면, 굳이 꼽자면 디즈니, 코카콜라, 보잉, 비자, 스타벅스, 포드, 월마트, 캐터필러, 부킹홀딩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킹홀딩스야 뭐 그 여행 예약 사이트니까 당연하고, 보잉도 여행이 활발해지면 비행기 발주를 항공사에서 많이 할 테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디즈니는 테마파크, 비자는 뭐 많이 활발히 여행하고 밖에서 막 결제할 때 카드 쓰시죠, 비자. 스타벅스는 뭐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스타벅스 커피 마시러 가보시면 바글바글 하죠. 별다방은 항상 바글바글한데 어쨌든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날 테니까. 포드는 뭐 근본주죠, 미국의 근본주. 자동차 더 많이 타실 테니까 경기의 뭐 지표죠. 그리고 월마트, 당연히 마트 오프라인으로 많이 가실 테고, 월마트가 많이 IT 쪽으로 전환을 해서 아마존에 대항하기 위해서 실제로도 작업이 많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가 월마트는 역시나 근본이죠. 미국의 근본주, 오프라인 매장 코스트코와 함께. 그리고 캐터필러, 경기 부양의 뭐 신호탄이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포드가 이미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기대는 많지만 움직임이 좀 아쉬운 녀석이 바로 디즈니인데, 오늘 디즈니 얘기를 잠깐 그냥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날 뉴스가 나온 게 디즈니 플러스가 온다. 월 9,900원이다. 신의 한 수 될까? 신의 한 수라는 건 넷플릭스보다 싸다는 얘기예요. 뭐 근데 뭐 넷플릭스는 사실 그 결제해서 돌려 쓰잖아요. 막 가족이 다 같이 쓰고 하니까 사실 뭐 비싸게 느껴지진 않는데, 기사는 뭐 다음 달 12일부터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하고 9,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10,000원 한 장이면 구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기대가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OTT 서비스를 이제 지배한다 볼 수 있는 넷플릭스 구도에서 새롭게 한국에서도 이제 디즈니라는 대안 혹은 뭐 같이 볼 수 있겠죠. 넷플릭스 본다고 디즈니 안 보고, 디즈니 본다고 넷플릭스 안 보고 하시지 않고 대부분 뭐 결제를 하시겠죠. OTT 보는 사람이 또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아예 안 보고 TV만 보실 거고요. 케이블만 보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간 워낙 최근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넷플릭스의 전 세계적인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뭐 디즈니 어떨까요? 이게 구독자 수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 아주 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신인 편입니다. 9월 달에 나왔던 자료인데 넷플릭스가 2억 명을 향해 가고 있고 디즈니도 바짝 추격하는 그런 모습인데, 보시면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그래서 역시나 만만치 않다 디즈니가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요즘 인기 있는 그 신민아님 나오시는 갯마을 차차차 발음도 안 되네요. 그리고 좀비물이었죠. 킹덤, 주지훈, 너무 멋있던데. 킹덤 왕. 그래서 인기 있는 컨텐츠를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넷플릭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도 있었어요. 넷플릭스 이제 킹덤도 받고 볼 게 없다 라는 분들도 많았는데, 오징어 게임 나오면서 역시 넷플릭스야, 최고야, 뭐 이렇게 되죠. 뭐 이런 작품들 전부 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나옵니다. 뭐 틀어보시면 두둥 하면서 이제 오리지널 딱 나오잖아요. 넷플릭스가 제작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이 작품의 저작권은 내 거고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어. 어디서도 볼 수 없으니까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넌 봐야 돼 라는 의미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왜 이렇게 넷플릭스는 오리지널에 집착하고 전 세계적으로 작품을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을까요? 이 기업이 버는 돈 그 이상으로 다 때려박아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사실일 수 있지만 바로 OTT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잘 나가는 작품이 과연 누구 거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하셨다는 사실은 뭐 많이들 다 이미 아실 겁니다. 마블의 뭐 인기 있는 아이언맨, 토르, 헐크, 캡틴 아메리카 같은 인기 있는 캐릭터들, 또 이 마블의 영화를 현재 넷플릭스에서는 작년 9월 이후부터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의 저작권의 주인인 IP의 주인인 디즈니가 넷플릭스에서 방을 뺐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스트리밍 하는 거죠. 내 거 보려면, 우리 거 보려면 우리 디즈니 플러스에 돈 내고 와서 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나가리가 되는 거죠. 아, 이러면 나가리인데 이거 곤란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이러한 위기감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아, 이거 작품 오너들이 갖고 있는 이 IP 저작권자들이 지들 살겠다고 우리 플랫폼에서 혹시 나가면 우리는 구독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시청률이 떨어지고 이러다 세되겠다. 빨리 번 돈을 전부 투자해서 내 거를 내가 안 만들면 이거 큰일 난다 라는 판단이 들었겠죠. 그 빠른 판단이 적중했고 그 실천에 좋은 결과물이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이 현재의 주가 퍼포먼스를 가져왔고, 이러한 오리지널 전략의 출범 당시의 현명한 의사결정이 바로 이러한 지금의 좋은 주가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간 디즈니가 주인인 마블, 픽사,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의 어마어마한 컨텐츠는 현재 넷플릭스에서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몇 개월 전에 종목상으로 넷플릭스를 들고 있다가 전량 매도하고 디즈니로 갈아탄 지가 좀 됐는데요. 이유는 바로 누가 저작권에 강한가에 있어서 아무래도 불멸의 저작권들을 가지고 있는 디즈니가 결국에는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디즈니 주주들은 같은 생각이시겠죠. 수많은 만화들, 할아버지인 미키마우스부터 현재 겨울왕국에 이르는 겨울왕국 엄청 좋아하죠, 애들이. 수많은 불멸의 명작들, 정말 불멸이라 말하고 싶을 만한 그런 엄청난 대작들이 많죠. 손에 더 계속 말하기도 힘듭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디즈니 건 다 좋아하니까요. 영웅물의 전 세계를 심취하게 만든 끝도 없는 스토리와 인물들이 준비되어 있죠. 아직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가 거의 빙산의 일각이죠. 현재 나온 것들은. 마블의 컨텐츠는 앞으로도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디즈니는 테마파크 위주의 수입이 엄청난 기업입니다. 오프라인 회사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된 거죠. 플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로.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일상이 회복돼서 턴어라운드 한다면 훨씬 주가가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현재 디즈니를 들고 있는 주주들의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어떨까요? YTD Year to Date 기준으로 쫙 봤을 때 마이너스 2.66%, 별로가 아니죠. 아예 오르지도 않았고 살짝 빠진, 그냥 계속 그냥 있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연초 대비 거의 그대로인 수준이죠. 그야말로 지지부진하고 살짝 내려오면서 횡보하는 추세죠. 오히려 이때 올라간다 하면서 3월쯤에 사신 분은 빠졌죠. 그래서 디즈니 이러면서 욕 나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디즈니 테마파크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런칭 등 디즈니 주주로서 한번 더욱 기대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믿습니다. 디즈니. 지금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천국 세상이지만 디즈니 테마파크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하반기 개봉하는 마블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주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